동시효과 구간입니다. 막판에 좀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 걱정하실 텐데 변동성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변동성 위쪽이고요. 지금 고점을 더욱더 높여가는 동시효과 구간의 모습입니다. 5분 남았는데 이 5분도 좀 알차게 쓰려는 의지가 오늘장 보입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는 0.84%까지 오름세 보여주면서 2691.96포인트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22포인트 정도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중 고가로 이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양봉 만들면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60일선에 계속해서 좀 저항에 부딪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 초에 2670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을 형성하면서 다음 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월봉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도 탄력 비슷하게 0.85% 정도 나오고요. 893.50포인트로 역시나 종가 고가 만들면서 강한 양봉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60일 이평선까지는 거리 좀 있는데요. 그래도 900선 언저리까지 회복되면서 월말 흐름이 비교적 양호해지고 캔들상으로는 비슷하네요. 아랫꼬리 길게 단 지금 양봉이 될지 음봉이 될지 그 기로에 좀 서 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이 월간 기준으로 5월 장중한 때 830선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죠. 이런 상처를 딛고 그래도 월 후반에 회복되려는 의지 뚜렷하게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양쪽 지수는 상승 분위기로 이 5월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고요. 국내에서도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이 풍력 ESS 사업과 좀 연관 짓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발표가 되면서 풍력, 태양광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보자면 상한가 안착은 없고요. 오늘 CS 베어링이 가장 대장으로 역할을 좀 톡톡히 해줬죠. 20% 정도 급등하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국 SNC 한 10% 정도 됩니다. 다만 그동안 오래 쉬었던 만큼 또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유니슨도 15% 정도 상승하면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지만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나 봅니다. 여기서 단번에 돌리지는 못하고 또 매물도 일정 부분 소화해 가면서 어쨌든 오늘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오늘 장 5% 정도 상승 마감 앞두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는 앞서서 19일에 워낙에 좀 먼저 올랐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린 19일이 아니고 26일입니다. 26일에 강하게 좀 올라가지고요. 오늘 장에서는 제한된 상승세만 나타냈다는 점 확인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룹주별로 오늘 좀 묶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쪽은 일진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 이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진그룹은 일진머티리얼 매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계속 쏠려 있습니다. 일진홀딩스 오늘 장에서 18% 정도의 상승권으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진머티리얼주 같은 경우는 7% 정도 상승권, 대체로 일진그룹주들 이 부분이 과연 일진그룹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계속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이 움직입니다. 장 초반에도 다른 시총 상위주 대비로 탄력이 좋았었는데 후반에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이 뚜렷하고요. 특히나 현대모비스의 탄력이 돋보입니다. 지금 6% 정도까지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뭐 특별한 뉴스라기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시각은 어제 삼성증권이 레포트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차 그룹이 수직 계열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업구조 개편했을 때 수혜주가 현대모비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알려지지 않은 재료들이 있는지는 장 마치고 나서 좀 더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가 6% 정도의 강한 탄력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위아, 기아, 현대차까지 현대차 그룹주들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장이 상승하긴 했는데 이것 대비로도 훨씬 더 나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 훈풍이 됐던 건 중국 지역에서의 이 봉쇄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인데요.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도 날아올랐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피곤하고 지루했던 힘들었던 5월 한 달이지만 내일 쉰다고 하니까 뭔가 좀 아쉬우시죠? 그 이유는 아마도 시장 분위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약간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내는 듯한 그런 요즘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대하고 이제 뭔가 좀 회복하려니까 내일 쉽니다. 평소 때 같았으면 휴장이 반가우셨을 텐데 오늘은 약간의 아쉬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거래 마쳤습니다. 주변국 흐름도 좋았는데 하나씩 보시죠. 일본 증시 동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오늘장 플러스권 전거래일 대비로 오름세 나왔다가 마감에 오후장이 별로 안 좋았네요. 일본은 12시가 거의 고점이었고요. 결국엔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니케이 225 지수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33%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27,000원에서 회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장에서 피로감이 다소 좀 반영이 되면서 일본 증시는 오늘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7,000엔선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7,279.80엔이네요. 90엔 정도니까 많이는 안 밀렸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국 증시가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PMI 둘 다 발표가 됐는데 둘 다 좋았습니다.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중국 이제 코로나에서도 슬슬 벗어나고 있고 또 경기도 계속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중국에서부터 수요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의 훈풍으로 좀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또 중국 지역에서는 코로나 1일 확진 환자가 100명 이하로 내려가서요. 3월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코로나 분위기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인데 이 내용도 호재가 됐습니다. 상해종합지수 1.12% 현재 상승하면서 3,184포인트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양봉입니다. 지금 장 마감 한 3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중국 증시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1.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신천 쪽도 2% 가까운 상승세 띄면서 오후장 좀 더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 오늘 장중에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이거를 연속해서 증시 오를 때 원달러 환율이 깊게 뚝뚝 빠져가지고요. 어느 정도 환율이 진정되는 모습은 반가우면서도 한 번에 급하게 빠지면 아무래도 좀 체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 장에서는 이런 속도 조절은 일단은 나왔습니다. 1원 40전 정도만 밀렸고요. 1237원 2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1230원대 후반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3거래일 연속해서 일단 하락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장 무난하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사흘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사흘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전장 대비 0.61% 올랐습니다. 포인트로 16포인트 정도 끌어올렸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습니다. 13조 원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2,685포인트에서 오늘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봉톡에서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죠. 자, 분봉톡에서 장중의 움직임을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휘청이면서 2,654포인트까지 찍었다가 그 뒤로는 계속 쭉 올라왔습니다. 고점을 점점 높여오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 전환이 됐고요. 결국 2,685포인트 만들어졌다가 조금 밀리나 싶었는데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외국인이 좀 대량 매수를 했죠. 결국은 장중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 상황 보시면요. 오늘장은 기관의 좀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특히나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외국인이 대량 사들였습니다. 5천억 원이 넘게 이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결국 종가상으로 1조 원이 넘게 외국인의 누적 기준 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반대로 기관은 대량으로 좀 팔았습니다. 5,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죠. 이런 가운데 개인도 파는 모습 5천억 원 이상 개인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 수가 확실히 좀 많았죠.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의료 정밀이죠. 2.72% 상승하면서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크게 치고 나갔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업종 지수 선두권으로 이제 돌아선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업종도 강했습니다. 자, 이쪽은 사실 오늘까지 닷새째 상승이었는데 상승 탄력이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럴 만도 한 게요. LG 화학 같은 종목이 워낙에 좀 강했고 HD 현대, SK초까지 빅네임들이 이렇게 주가를 좀 받쳐주는 흐름이었고 거기다가 토니모리 같은 화장품,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까지 핫한 종목들을 모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지수 흐름이 워낙에 좋았죠. 화학업종도 강했고 그 뒤로 운송 장비도 2%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사실 현대 모비스부터 워낙에 강했죠. 현대차 그룹의 수직 계열화 사업 구조 방식에 대해서 수혜의 기대감이 있으면서 현대 모비스가 좋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워낙에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쪽도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기업종에서도 풍력과 원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섬유의복도 1.4%가 넘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죠. 자, 보시면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은행입니다. 1%가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 0.8% 내렸고 그리고 철강 금속 쪽도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낀 보험 업종도 0.4% 내려가는 모습, 금융주들 쪽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도 오늘장 조정이 나왔네요. 0.16% 이렇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투톱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오늘장 장중 내내 투톱의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과 인텔 CEO와의 전격 회동 소식을 전했음에도 장중 파란불 계속해서 깜빡이는 모습이었죠. 장 종가상으로도 이런 모습 계속 유지가 되네요. 0.4%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67,400원 확인이 됐고요. SK하이닉스 이쪽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1% 안쪽의 상승이었죠. 0.9% 올리면서 10만 8천 원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부터 계속 계약 체결 소식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아메카닉스와 손잡았다는 소식이었는데 오늘 1%가량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44만 4천 원이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그 모의사인 LG화학이 오늘장 단연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LG화학 무려 5%가 넘게 올랐습니다. LG화학은요, 사실 이쪽에서는 양극재 합작법인의 설립 소식이 이런 강한 호재성 이슈가 던져지면서 이쪽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58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반면에 삼성 SDI 이쪽에서 좀 부진했죠. 삼성 SDI는 1% 넘게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장에서 미국 시티그룹의 목표 주가 반토막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사실 이 목표 주가가 시티그룹에서 제시한 수치가 48만 원입니다. 자, 지금 주가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상당히 안고 가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종가는 57만 5천 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47% 소폭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었고 인터넷주들 보시면 최근 미국 나스닥의 기술주들 강세로 모처럼 좀 좋은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죠. 네이버가 오늘장에서도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2.49% 오르면서 29만 원에 다가서고 있고요. 카카오도 1.3%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아주 큰 폭의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 1% 올랐고요. 기아 쪽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네요. 2.5% 상승하면서 85,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1.7% 밀리면서 상승 흐름에 동참하지는 못한 모습, 29만 원 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은행 대장주인 KB금융이 인도네시아 국영은행과 협력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장중에 나와줬었죠. 상승 탄력이 조금 줄면서 마감이 됐는데 보시면 종가상으로 0.6% 상승입니다. 6만 원대 그 위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은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4% 소폭 상승으로 12만 1,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면요. 첫 번째 특징주는 유가 관련주들입니다. 정유주들 좀 보시면요. 국제유가가 수급 불균형 우려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EU에서 결정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중단 소식의 영향이죠.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런 유가 강세로 정유 관련주들이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뭐 정유 3사에서도 이 SOL 같은 종목 이쪽에서 특히 3% 넘게 강했죠. 이쪽은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3년까지는 정제 마진 강세가 지속될 거니까 이쪽의 목표 주가는 올려잡을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SOL부터 GS, SK이노베이션까지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한국석유와 미창석유, 극동유와 같이 대표적인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중앙에너베이스 같은 종목은 특히 7%가 넘게 뚜렷한 강세 흐름 나타났죠. 흥구석유도 2%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실 텐데 세계 각국에서 최근에 원숭이 두창 소식을 전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 원숭이 두창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치료제나 백신 등 이 의약품 관련주들 몇몇 종목이 강세를 유난히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본주보다도 우선주들의 급등세가 유난히 좀 눈에 띄었죠. 대표적인 종목들을 묶어봤습니다. 녹십자홀딩스 이우가 29%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일양약품 우선주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 유유작의 우선주들 이렇게 전부 다 일제히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급등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진 매트릭스 같은 종목이 20% 가까이 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HK 이노엔이라든지 차백신연구소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흘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78% 오르면서 포인트로 7포인트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 마쳤죠. 거래대금 7조 원 조금 넘게 집계가 됐고요. 보시면 893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뭐 장중 움직임의 패턴이 거래소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줬죠. 장 초반 살짝 주춤하다가 계속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장 후반까지도 고점 높여가면서 893포인트 고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거래소와 달리 외국인은 좀 뚜렷하게 매도가 좀 많았고요. 기관이 누적 기준으로 장 후반에 매수 우위로 좀 돌아서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이쪽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매도폭이 좀 줄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71억 원 정도 매도 우위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기관은 매도가 좀 더 많아지면서 매도 우위로 118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은 모습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592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 뭐 대부분 상승이었는데 2차 전지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사흘째 상승이었습니다. 50만 원 선까지 회복해주는 모습 확인이 됐죠. 종가상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3% 넘게 상승이었습니다. 50만 5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 LNF도 뚜렷하게 상승이었죠. LNF는 오늘 뭐 테슬라 수혜 가능성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LNF가 3.9% 올렸습니다. 25만 9,7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첨보가 오늘장에 보시면 상승이긴 했는데 상승 탄력이 요즘에 강하지는 않습니다. 첨보는 0.19% 상승, 강보합 수준에서 27만 2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를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이 일단 소폭 상승이었습니다. 헬스케어는 1% 넘게 상승했고 셀트리온 제약 1.6% 올렸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HLB 이 종목이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의 선낭암에 대한 임상 2상 결과가 다음 달 3일입니다.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된다는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어제장에는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장 다시 올렸습니다. 3.4%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젠 뭐 연속적인 상승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인 수준이었죠. 알테오젠은 0.7% 올랐고요. 진단키트 주주인 시젠이 마찬가지로 0.7%대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요. 어제장 게임주들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는 오늘도 뭐 괜찮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까지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1%대 오름세였죠. 자, 그런데 위메이드 어제장에서는 특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장이 워낙에 좀 많이 올랐었죠. 위메이드는 오늘장 2% 가까이 내리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이 3분기 비수기 진입을 앞두고서 상당히 약합니다. 이런 우려감에 52주 신저가도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종가상으로도 리노공업이 1% 밀리면서 15만 6,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 이쪽 희비가 교차가 됩니다. CJ ENM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아주 상승 탄력 강했습니다. 장 막판에 특히나 수급이 더 몰리면서 5%가 넘게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11만 8,900원이었고요.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0.65% 밀리면서 7만 7천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면요. 첫 번째 특징주는 신재생입니다.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90%까지 줄인다는 소식에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날아올랐습니다. 특히나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던데 풍력주들이 특히 더 많이 올랐죠. 보시면 종가 상황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CS 윈드가 5%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의 CS 베어링이 급등이었습니다. 20% 넘게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 유니슨 같은 종목도 두 자릿수 상승 달력 보여줬죠. 삼성 엠텍 그리고 대한그린파워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도 몇몇 종목들 하나솔루션 6% 넘게 올랐고요. 신성 ENG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보였지만 장중 고점 대비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 자주 거론되는 종목들은 아닌데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와 실적 연관성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상하이 봉쇄 해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오늘장에서 주가 불을 좀 부었습니다. 자, 보시면 글로벌 SM 같은 종목이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풀리지 않고 마감이 됐고요. 헝션그룹 24% 급등이었습니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라든지 로스웰 그리고 CKH 같은 종목들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